네, 안녕하세요. HLB는 여러분 배신을 안 했죠. 네. 자, 우리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요, 내리더라도 다시 회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잘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승 추세로 가는데 군데군데 이런 조정 파동이 오는 패턴,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말씀을 좀 이전 영상에서 드렸지만은 정상적인 조정인데 정상적인 조정을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일 근처까지만 오면 이거 깨지지 않겠나, 깨져가지고 또 악재나면서 흘러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어떤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시세를 내는 HLB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는요, 그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가만히 보면 요즘 그 알테오젠이라든가 또는 뭐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거래가 단기적으로 좀 됐어요.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체력이 몰렸죠. 근데 이제 그쪽도 좀 분산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건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장대 항목을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얘기 많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게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 한 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대박 매매 하시는 그런 매매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HLB인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가고 있어요. 오늘 뭐 사실 여러분 HLB에 대해서 어떤 호재가 나왔나요? 호재가 없었죠. 자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자연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연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수급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는 타성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추세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봉을 보면은요, 예전에 2019년에 이때도 시세를 엄청 냈죠. 네, 이 5,000원 권역 근처에서 여기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 17배 정도 폭등했었죠. 이때는 이제 텐베거 10배 정도 시세를 냈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그죠? 요거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고, 그런 텐베거 이상의 시세 패턴이 나타난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신약 승인 받을지 불확실했던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텐베거 뭐 10배, 17배의 시세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성이 점점 증가해가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때하고 흐름이 틀린 거는 뭐냐면, 이런 때는 그냥 직방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이거는 매물을 자꾸 소화해 가면서 길게 가져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힘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이나 2번 패턴보다도 지금 패턴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다는 의미는 텐베거 이상도 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가는데 중간중간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고가를 완전히 돌파를 한 상태죠. 주봉이니까 이번 주에 완전히 돌파를 7만 원대 위쪽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번 주에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돌파를 완전히 한 상태예요. 이제는 신천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천지로 가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이때 이런 시세는 의미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신고가를 이미 낸 거예요, 여러분. 신고가 내고서 약간 흔들리면서 신고가 낸 부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또 가는 겁니다. 이게요, 2020년도 고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 4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그 큰 그림을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렸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하튼 조정은 우리가 정상적인 조정을 거쳐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땐 진짜 실망해서 실망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렸잖아요. 돌렸다가 또 이렇게 꺾이잖아. 이 정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때처럼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밀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물량을 뺏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쉽습니다. 22선 깨졌다, 추세 깨졌다 그러면서 각종 디스성 발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들리기가 쉬운 곳이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런 국면을 물량을 가져가실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매도는 조금씩 더 증가를 해버리네요. 그죠? 감소를 해버리네요. 며칠 전에 381만 주였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381만 주에서 374만 주. 차근차근히 숏 카바링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은 이탈이 된 거예요.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이런 박스권이 이탈이 된 거잖아요. 이 공매 세력들은 이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뚫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매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 박스권 패턴이 될 때 공매들이 유용한 매매, 좀 적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스권 돌파하면은 대개 공매도 세력들은 파산하는 쪽들이 많아요. 근데 파산하는 쪽들이 있는데 전부 다 파산한 건 아니지만은 점차 그렇게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사실 그리고 이제 HLB가 최근에 주춤했던 그런 어떤 이유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알테오젠으로 좀 코스닥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HLB로 몰리는 자금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이전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 건 때문에 여기서 한번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재료가 또 다시 공시로 나오면서 여기서 또 한번 움직이면서 거래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자금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알테오젠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좀 HLB가 주춤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인가요? 병합인가요?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거래가 약간 늘긴 했어요. 이때 벌써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건이지만 이번이 이제 재탕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이런 쪽으로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HLB를 제외한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시총 순위죠. 그러다 보니까 HLB가 좀 주춤한 맛도 있었어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1, 2, 3, 4위가 에코프로 쪽하고 HLB하고 알테오젠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HLB도 코스피로 갑니다. 에코프로 가고, 에코프로비엠 가고, 에코프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죠. 이러다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1위가 되는 거죠. 시총. 그리고 그쪽도 아마 코스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하튼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전체 바이오 섹터, 전체 코스닥 섹터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도 HLB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주춤할 때 그때 HLB는 더 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반짝만 했고 눌렸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좀 오름폭이 좀 크고 그래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HLB가 미리 조정받았기 때문에 HLB가 치고 나갈 타임이죠. 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개인들이 하루 100만 주 이상 거래를 며칠 연속해서 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들이 사들어오는 게 아니야. 개인들은 자꾸 올라갈수록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에 손 댈 때가 그때가 상투가 돼요. 근데 100만 주, 하루 100만 주씩 며칠 들어와야 개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외인 기관 개인 동향하고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 외인이 삽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외인이 팔아요. 그러면 이 주체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시겠습니까? 개인들 파란 선입니다. 개인들이 사들어오는데 주가는 내리잖아. 개인들 동향은 우리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수급 주체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던 모습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21선이 약간 꺾이려고 그러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까만 선입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2019년 패턴, 지금 패턴. 2019년에는 직방으로 올라갔다가 한 달 조정받았다가 위쪽으로 치면서 텐데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를 거치면서 차분히 올라와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도를 감안하면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치거나 1번, 그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네, 이런 패턴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 거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다가도 위쪽으로 치게 돼 있다 이거죠. 17조 순현재 가치 시총 지금 그 정도에 다 달라 있어야 되고, 셀트 뭐 삼성바이오 칠 때 생각할 때 50조 가야 되고, 꿈의 목표 100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흔들림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 되겠어요. 파이널 리뷰도 LCM도 5기가 정정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자료도 제가 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뭐 3월 말까지 파이널 리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널 리뷰를 앞두고 약간 이제 눈치보기인가요? 하지만 대세는 역시 계속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최종 리뷰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주가 아직도 멀었어요. 네.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 셀트리온 같은 경우 결국 테마섹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2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한 50만 원까지 올랐잖아. 응? 여러분 이거 보세요. 테마섹에서 자금 들어오면서 뭐 이런 가격선에서 30만 원, 그죠? 30만 원대 뭐 이렇게 올랐던 모습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HLB 테마섹 펀드 자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볼 때 한 3만 원대부터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걔네들 자금 들어오면 10배만 해도 30만 원 가는 거고요. 15배 하면은 50만 원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들어올 타임이 됐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으로 상업화하는데 마케팅비 들고 꽤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돼. TMS 이런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천억은 타이밍이 충분히 됐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죠. 타이밍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사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테마섹 싱가포르 국펀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건도 여기서 언급이 되었었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호재가 나올 거예요. 이런 강한 호재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HLB는 큰 파동으로 이런 삼봉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계속 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다가 약간 또 밑으로 밀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털려서는 안 돼. 물론 올라가면 안 파실 거야. 그죠? 근데 이 올라가는 척하다 밀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Understand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하여튼 뭐 변칙적인 국면이 항상 오는 것이 이 주식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돼. 그래서 혹시 아직도 이거 문자 안 주신 분 계십니까? HLB라고 문자 주셔서 우리 소통을 하시고 그게 힘드시면 문자라도 바로바로 받으셔서 흔들릴 때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항상 궁금한 거죠. 위쪽으로 가면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 심리가. 근데 흔들 때 항상 궁금해요. 그죠? 여러분들은요.
HLB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끝까지 저와 함께 가셔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케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응원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한테 상당한 힘이 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궁금한 거는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그냥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종목에선 대박 내세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